서진웅 비서관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 을에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부천진흥 서진웅입니다. 네. 네. 부천진흥 서진웅? 예, 네. 부천진흥 서진웅. 아, 부천을 좀 진흥시키자. 그래서 예. 부천을 진흥시키면 당연히 대한민국도 진흥이 되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 부천이 그 부자할 때 부예요. 네. 예. 부천. 아, 네. 부자할 때 붙자. 그럼. 예. 그래서 그렇게 좋은 부천을 가지고 지난번에 국힘에 예. 정모 의원이 예. 이분망천했지 않습니까? 정태 뭐더라? 정태옥. 정태호. 네. 아, 그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그 제가 들었는데 네. 부천 4개의 지역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지난 대선 때 네. 제가 김경엽 의원한테 들었던가? 그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네. 서른 의원 지역이 유독 낮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맞죠? 제가 그렇게 들었어. 선거운동 안 한 거야. 선거운동 안 했어. 근데 당원들은 열심히 했을 겁니다. 당원들은 열심히 네, 했겠죠. 당원들은 열심히 했고 우리 당의 지지자들도 적극 투표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네. 부천의 시민들이 예. 적극적으로 우리 김동연 민주당 후보 지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동연 후보가 계속 치고 가다가 네. 부천에서 뒤집어졌죠. 아, 부천에서 이겨서. 네. 부천이 원래 민주당 아성 지역 아닙니까? 아성 지역이죠. 2010년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한 번도 민주당이 패하지 않았어요. 최명진이도 이제 결국에는 거기서 못 버티고 나간 거 아니에요? 아, 그 정도 되면 좀 오래 했던 분들은 시민들한테 좀 양보하고 그 자기 우리 고향으로 간다든가 험지에 간다든가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서른 의원한테 예.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이제 마산 출신이에요. 마산 맞아요. 마산에서 정말 그 불꽃을 좀 태우시라.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PK 분위기 좋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예. 거기 가서 마산에 가가지고 정말 중진으로서 네. 그런 뭐 솔선수범 선당후사를 한다면은 왜 박수를 못 받습니까? 박수 받죠. 그런데 지금 우리 당에 선당 후사 하겠다고 한 분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있죠? 글쎄요, 아직 저기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 중에는 양보하겠다, 출마하지 않겠다 한 분도 있죠. 그런데 초선 재선에 누가 있나? 지금 저기는 있다. 비례대표 중에 비례대표. 몇 분. 예. 비례대표 몇 분은 내가 봤어. 그런데 저기 예를 들면 우리 교육 강민정 의원 같은 분은 출마 안 하겠다. 그리고 저 소방관 출신의 이용정 저기 오 의원 의정부의 오영환 의원. 예. 오영환 의원은 일찌감치 그렇게 선언을 했죠. 네. 그런데 근데 이제 중진 중에 선언한 사람은 우상호 의원 빼고는 아직은 없는 거 같아요. 우상호 의원은 그 전에 선언을 했지 않았어요? 네. 지난번에 우상호 의원은 그 전에 했고 최근에 한 게 아니라. 예, 최근에 지금 선당 후사를 언급하시는 분들은 아직 없는 아직은 것으로 없죠. 이렇게 자,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하고 있잖아요. 네. 김현 목사님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서진웅 비서관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독재를 막기 위한 네. 처절한 투쟁이다. 그렇지. 예. 이거 뭐 단식하지 않고 그러면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제가 단식 2일차 때 대표님을 찾아뵀거든요.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화면이. 대표님을 찾아뵀는데 대표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어떻게 이게 해야 되냐. 이러다가는 민주주의 후퇴 막을 수 없다. 지금 저들이 노리는 그 이득이 우리 국민들이 저들이 누리는 이득으로 우리 국민들이 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네. 막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단식을 시작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지금 아까 우리 김용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민 야당 무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무시도 완전히 개무시를 하고 있어요. 개무시. 개무시. 네. 이거 어떻게 저희들 울분을 참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일반 우리 지지자들 다 그런 마음인데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오죽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야당을 다 책임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역사 포기해버리고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창씨 개명하고 아니 그나저나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대표 종합 네. 상황실? 저는 조직 상황실인가요? 아니죠. 제가 지난 대선 때 네. 이재명 대표께서 캠프 합류 요청을 하셔서 예. 제가 바로 들어갔죠.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 종합상황실, 네.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으로 일을 그렇군요. 했죠. 그래서 조직, 뭐 홍보, 정책 여러 조정 업무를 했었고 또 이제 우리 초선 의원님들 그 선거 지원하는 거 그거 계획 짜고 이런 것들 하고 선거 본선거에서는 특별 유세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제 유세단 무슨 유세단 만들어서 저희들이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네. 네, 참 열심히 뛰었는데 지금 조금 후회하고 있는 게 더 열심히 뛸 걸. 그랬다면 이 윤석열의 이런 어디에? 폭거를 보지 않았을 텐데 참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서른 의원이 좀 더 열심히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열심히 안 해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후보 그 조직본부 미래경제단장으로서 또 네네네. 이 정도면은 미래 경제 하면은 또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또 상당한 그 역할을 맡긴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 이유가 이재명 대표는 항상 국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오신 분이에요. 네. 삶이 그래요. 네. 소년공으로서 살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왔고 그렇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서 성과를 냈잖아요. 네, 그 네. 성과는 본인을 위한 성과가 아니었어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성과였죠. 아,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았다면은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김동연 그 양반이 누구지 뭐 아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겠어요. 근데 될 수 있었던 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정 외에는 뭐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서른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아마 그게 제일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역의 서른 의원에 대한 평가 어떻습니까? 뭐 주민들이나 당원들 평가 어떻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역할이 끝났다. 역할이 끝났다. 선당 후사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서른 의원이 그동안에 그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웠던 공로는 인정했죠. 네네. 그래서 5선 의원 되신 거 아니에요. 예, 예. 하지만 지금 뭐 이제 윤석열 정권 저렇게 포괄적으로 야당을 반 국가단체로 그냥 몰고 그러면서 총알 쏴대는데 네. 그 방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 또 뭐 뭐 탄핵 발언을 탄핵 발언 하죠.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총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느낌일 그러니까 뿐이지. 총선용인데 네. 솔직히 네. 그러면 지금 지역에서 뛰는 여러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보들이 있죠. 민주당에도 이제 후보들 여럿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서진웅 비서관이 내가 서른을 잡을 수 있다라고 확신한 이유는 뭡니까? 박신기 대표님, 네. 제 얼굴 보면 네. 이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 관상가가 아니야. 서른 의원은 천국이 아닐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 네.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이렇게 다니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우리 부천은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네. 수도권에서 네. 서른 의원으로 되겠냐? 상당히 이 서른 의원에 대한 비호감도가 네. 너무 높습니다. 그렇지. 예. 핵심적인 비호감 이유는 뭡니까? 피로감이에요? 아니면 그 당원들하고 싸우고 이재명 대표 흔들고 포함돼 있죠. 다 포함돼 있죠. 아, 두 가지 다 있어요? 네, 다 포함돼 피로감도 있다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부 총질하는 이 부분에 대한 네, 진짜 불만 이런 게 좀 폭발하고 있군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당원들 민주당 부천의 민주당원들이 상당히 우리 애당심이 강합니다. 그렇죠. 네. 옛날에 막 부평, 부천 막 이런 데서 DJ 옛날에 막 연설하고 막 그랬잖아요. 뿌리가 있어 부천은. 아니 또 지난번 네. 총선 때 네. 한 경선에서 붙었어요. 아, 참 그 얘기 들어서 그때 결과 어땠습니까? 지난번 총선 때 서른으로만 붙었다. 제가 지난번 총선 때 붙었는데 예. 제대로 준비했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몇 근데 퍼센트 받았습니까 그때? 제가 권리당원 투표에서 네. 이거 공개도 되나요? 공개되죠. 어때요? 뭐 지난 일인데. 서른 의원님께서 그때 저하고 10% 정도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서른 의원이 삼자 대결에 삼자 대결에서 서른이 높긴 했습니다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높긴 했습니다만 서준웅 후보가 후보와의 차이가 10% 정도로 박빙이었다. 안 났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네. 그때 제가 그 1년 전에 우리가 권리당원을 이렇게 1년 전에 가입하신 6개월 이상 1,000원씩 납부하신 분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권리 행사 가능한 권리당원. 가능하죠. 예.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 3월달, 4월달에 암 판정을 받아서 수술을 한 바람에 제가 준비를 그때 많이 못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8월달에 돌아가셨죠. 2019년도에.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2020년 3월 초에 경선을 했어요. 네. 저는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경기도의원으로 또 지역 시민운동을 하면서 상당히 이 소통 많이 하고 간담회 많이 하고 민원 또 정책 모든 부분에서 참 열심히 일을 한 것을 시민들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우리 당원들이. 네. 우리 당원들이 인정을 해줘서 경선을 하고 결과를 보니까 네. 준비를 많이 그때 당시에 서른 의원님 우리 당의 최고위원이었어요. 맞아요. 최고위원이었어요. 네. 예. 경선을 준비를 많이 한 서른 의원님과 저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다. 네. 이게 그 그 새누리당이 거의 2등을 했군요. 그래요. 턱밑까지 온 건데 그 지금 서른이 계속 이재명 대표 흔드는 이유가 뭡니까? 나 그 단수 공천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 택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이 서진웅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따라붙었기 때문에 따돌릴 힘은 없어 보이고 네. 자기한테 네. 자기 스스로 따돌릴 힘이 없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그냥 단수 공천 달라고 지금 계속 흔드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대표가 좋습니다. 뭐 저기 또 오선이시고 하니까 저희가 배려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은 그 진짜 우리 지지자들을 배반하는 거죠. 이 대표가. 이 대표님이 그럴 뿐이 그럴 뿐이 아니죠. 공정하게 네. 했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흔드는 거야 서른이. 이재명 대표 인생이 공정, 평등, 네. 대동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억강부약의 세상을 네. 만들어서 자, 그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서진웅 비서관 같은 경우는 아까 도의원도 한 네. 2번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직책을 다 맡아서 이렇게 흔히 말해서 바닥에서 팍팍 기면서 정치를 해온 스타일인데 그렇죠. 뭐 흔히 말해 막 바로 국회의원 도전한 게 아니라 도의원부터 쭉 했는데 정치적 성과 네. 본인이 해낸 지역 주민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성과가 있다면 뭡니까? 이거 쭉 다 얘기하면 아니 그건 방영- 1분 내로. 방송 1분 내로. 1분 내로는 저 안 해요. 근데 자랑하고 싶은 거 한 3개. 이거 정말로 제가 네. 그 서른 의원님하고 경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네. 자랑을 좀 하게 해주시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딱 2분 30초. 근데 못한 것을 자랑 억지로 하는 것도 2분 아니고 30초. 자 2분 시작. 예. 제가 그 경기도 의원으로 하기 전에 네. 시민운동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 지역에 예전에 바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거 있었지. 2000년도 초반에 바다 얘기 그 도박 네, 사회적- 참여정부 때. 네. 그 바다 이야기가 판칠 때 한국 마사회에서 네. 부천 상동 신도시에다가 네. TV 실내 경마장 막건 발매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상동 신도시는 교육도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육도시에 네. 아니 그 도박을 하면서 이 사행심을 조장하는 그 마사회에 TV 실내 경마장이 들어와야 되냐. 시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막아냈습니다. 그런 야. 활동.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예전에 조금 이렇게 그 소음 분진 옛날엔 방음벽이 없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소음 분진 매연으로 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네. 그 저기 도시 한가운데로 네네. 지나갔으니까요. 삶의 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주위에 세종그랑시아라는 저층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빨래를 못 넣을 정도로 폐타액가루가 놀아다니니까. 아이고. 그래서 이거 소음 분진 매연 막아내자. 네. 이거 대책위원장 맡아서 그것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활동을 한 8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경기도의원으로 2010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하면서 그 활동한 거를 네네. 주민들이 인정을 해서 도의원으로 들어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제가 마사회 때문에 농림부도 찾아가고 한국마사회도 찾아가고 외곽순환도 때문에 국토부도 찾아가고 도로공사도 찾아가고 경기도도 찾아가고 이런 다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이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정치를 해서 이것을 앞으로 이러한 제도도 바꾸고 네. 이러한 환경도 바꾸는 데에 내가 한번 뛰어들자 아이고. 해서 정치에 뛰어서 그 후에 이제 경기도의원을 하면서 네.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토도 넓지가 않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해양 자원도 없고 지하 자원도 없어요. 그러면 인적 자원으로 커나가는 나라예요. 네. 그렇지. 그래서 정말로 공부를 잘하고 어느 정도 그런데 자신 있는 친구들은 특목고, 외고, 자사고로 빠져나갑니다.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런다고 거기를 못 가는 실력이 아니라 일반계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그냥 고등학교를 가는데 이렇게 뭐라 하죠? 집 앞에 가까운 데 가는 이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본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그러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네. 조금이라도 그래서 자기 진로를 잘 찾아가지고 해주자. 그게 뭐냐? 일반계고 교육과정 특색화를 교육과정 시키자. 특색화. 예. 그래서 부천 23개 고등학교에 네. 과학중점고등학교, 외국어 중점고등학교, 또 인문학 중점고등학교, 또 예체능 중점고등학교, 그러니까 특색화가 하나씩 개정을 했군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공부 있는 학교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일지망을 걸러 하는 가까운 지역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내가 조금이라도 자신 있는 과목, 또 하고 싶은 과목 잘하고 있을 때 알겠습니다.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보충할 수 있는 게 고등학교에 주문형 강좌를 열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부천의 교육 과정을 좀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30초. 마지막. 네. 제가 예전에 주차난 때문에 원도심, 구도심 가면 예전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칼부림. 네, 네. 주차난 때문에 다툼이 크죠. 다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지역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다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개선시키려면 전통 극엔 골목시장이 있어요. 대부분. 그럼 전통시장과 골목시장도 살리고 그리고 주차난도 해결하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왜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많이 오려면 주차도 있어야 되고 그럼. 그죠? 네. 문화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옆에 주택가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시작했죠. 그런 사업을 진행해서 중동시장의 주차장도 건립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제 바닥에 밑바닥부터 성장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 생활 밀착형 사업들을 굉장히 잘해왔네요. 그리고 이재명 스멜이 느껴집니다. 민생. 그렇죠. 이재명의 향기가 느껴져. 네. 예. 한다면 한다. 아니, 그것도 있고. 일을 잘한다. 유능하다.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일이 풀려가는지를 항상 고민하는 그런 그렇죠. 행정. 일에 맵시를 하는, 일맵시를 하는. 예.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온 그 삶을 제가 존경합니다. 저도 참 소년 농군으로 자라가지고 소년 농군. 네. 농군. 시골 가문에 저는요 소달구지가 다니는 길가에 논 있는 사람이 가장 전답 있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고향이 어디죠? 전라북도 진안입니다. 진안. 예. 저희 고향은 다 다랑이 논이에요. 맞아요. 다랑이 논. 다랑이 논이고 밭도 이제 15도, 25도, 35도 각도로 되어 있는데요. 지게 지고 다녀야 됩니다. 거기가 산이에요, 산. 진안이. 진안 마이산. 네. 마이산은 그래도 좋죠. 마이산. 그 진안에서 제가 하룻밤 잔 적이 있는데 네. 와, 이거는 공기, 기압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진안이 인삼이 좋던가요? 진암은 이제 인삼을 넘어서 홍삼으로 가고 있죠. 아이고. 그래요? 예. 자, 그래요. 그리고 촛불 집회 같은 데는 자주 나가십니까? 네. 우리 이경 부대변인은 아직 안 오셨는데요. 네, 아직 안 왔는데. 자주 봅니다. 그래 맞아. 이경 부대변인은 단골이야. 거기 가면 또 저기 매니아들이 있어. 지지자들이. 그럼. 네. 지금 같이 사진 찍으신 거네? 예. 촛불 가서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촛불에 가면 심장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팍 듭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국민을 개무시하고 있습니까? 역사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민생을 창기하려 했더니 역사 논쟁으로 갖고 오고 있어요. 역사 왜곡을 왜곡으로. 하고 있죠. 예.
그리고 통합하랬더니 갈등 분열 조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갈라치기하고. 예, 그렇지. 갈등 분열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랬더니 예. 그 사익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사익 추구하지. 예. 예. 이 분통 터질 일이죠. 예. 그래서 김용민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탄핵. 예. 저도 목소리 많이 외치고 있고 집회장에 가서. 저는 탄핵을 얘기한 적은 없고 타도를 해야 된다. 탄핵을 하기에는 우리 서른 같은 겁 많은 정치인들 때문에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많이 기대를 하지 않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 서진웅 후보 같은 분이 이제 22대 국회죠. 예, 예. 예. 22대 국회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다면 또 모를까. 이 서른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국회에서는 저는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정권이 왜 이렇게 이념 전쟁, 역사 왜곡에 나선다고 보세요? 저는 네. 글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막가파식 정치를 하고 있다. 아니 끌을 게 없어서 이념을 끌어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지금 국민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명목 DDP가 우리나라가 지금 12에서 13위로 떨어졌어요. 네. 대만한테 20년 만에 지금 추월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로 사는 나라예요. 무역으로 사는 나라예요. 네. 무역 수지 얼마나 악화됐습니까? 지금 기업들이 잘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자꾸만 좋은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럼 기업들도 힘들고 노동자도 힘들고 청년 일자리도 부족한데 지금 윤석열 정부 거기에 대해서 뭐 하나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가계부채 지금 폭탄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언제 터질지 네. 모릅니다. 네. 자, 또 가장 심각한 게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늙어가고 있잖아요. 네. 초저출생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0.7%도 무너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대한 대책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관심 있어요. 없죠. 예, 본인이 하겠다는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야당 대표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여야 대화 민주주의는 대화 타협이 본령입니다. 그래야지 상생의 정신으로 대화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거 보세요. 개무시하고 있잖아요. 야당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는데 난 도대체 참을 수가 없네요. 네.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 김태우를 공천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7일날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좀 있는데 그 김기현은 에이 안 되지 이거였대요 처음에.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예. 어디서 연락을 받고는 입장이 바뀌었다. 그 용산에서 받았겠죠. 그래서 아마 김태우가 공천될 겁니다. 당내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사면을 해줬겠어요? 나가라고 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강서구 이 보궐선거는 민주당이 무조건 15%포인트 이상 이겨야 한다. 저도 더 크게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욕심내기는 저는 아주 크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음. 강서 구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 사람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받았는데 또 자기 때문에 발생하는 재보궐선거에 또 나올 수 있게 한다? 이거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판단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분명히 김건희가 밀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김건희가 또 김태우 TV 애청자라는 그런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돌고 있는 거. 그래. 네. 그래서 이제 김태우를 어떻게든 내보내고 이번에 안 되면 또 국회의원 후보로 내보내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 플랜이 다 짜져 있다라는 설이 지금 정가에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을 거면 왜 복권까지 시켰겠어요? 사면복권을. 그래서 김성태 의원이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김성태. 네, 김성태. 일선 위험합니다. 저는 이번에 만약에 저기 강서 후보 되잖아요. 김태우로. 이거 실수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예. 윤석열 정권에서 뭐 들고 나올 것 같으냐. 저는 이념 지금 들고 나왔죠. 네. 이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무시하고 지역 감정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갈라치기를 너무 잘하는 이분이라 특수 수사를 많이 해봤으니까 어떻게 근데 그 시나리오도 하나 있고 하나는
호남 갈라치기를 할 거라는 거야. 박주선 총리, 예를 들면 김한길 비서실장 뭐 이런 식으로 호남 출신의 과거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용해서 지금 뭐 총리 뭐 그러니까 후보로 거론되잖아요. 수도권의 호남 표심을 이제 그렇게 영향받을 호남 사람들은 없지만 박주선 다닐게요. 서진웅 그 비서관님은 이전에 네. 아까 총선에 도전도 네. 했었고 네. 뭐 의원 2번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인지도나 존재감은 굉장히 높겠습니다. 인지도 엄청 높아요. 엄청 높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원래 지역 현장을 좋아합니다. 아, 네, 맞아요. 네, 현장을 좋아하고 예전에 그 외곽순환도로 하부 공간이 웃긴 얘기 하나 할게요. 외곽순환도로 하부 공간이 지금 부천이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있는데 그때 하부 공간이 예전에는 정말로 불법 이런 뭐 온갖 거 다 설치물 갖다 놓고 정말로 안 좋은 단체들이 또 들어와 있고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심했어요. 근데 그 주위가 학교가 6군데가 있어요. 아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네. 고등학교가. 그 아이들이 그 인근을 걸어서 넘어갔다 넘어오고 합니다. 흉물이지. 예, 네. 흉물을 떠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위험한 거예요. 저기에서 정말로 나쁜 사람을 만나면 네. 그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초등학생이면 특히 예, 초등학교, 중학생, 어린아이들이잖아요. 특히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힘도 약하고. 그렇지. 예. 그래서 제가 도의원 할 때 도의원 되고 나서 바로 그때 당시에 이 사람 소환하기 싫은데 김문수라고 경기도지사 이상한 사람 한 분 있었어요. 소사 있었잖아요. 예. 예. 김문수 지사를 세워놓고 도정지를 하면서 여기가 지금 상당히 어둡고 저녁이면 위험하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다. 네. 또 호수공원이 옆에 있는데 네. 시민들이 거기를 건너서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그게 밤늦은 시간에 더 위험하다. 여기 좀 정비가 필요하다. 네. 현장 행정을 펼쳐서 도로공사 땅이니까 도로공사와 부천시와 경기도가 네. 이걸 안전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나는 여기서 분명히 무슨 사고가 터진다고 생각한다. 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 제가 기억해요. 그렇게 도정지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김문수 지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더 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뭘 더 잘하세요? 그러면 그거 왜 안 고쳤어요? 그랬더니 아니 거기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잘 가봤대요. 잘. 그래서 정말 자주 갔습니까? 자주 가봤대. 아니 지사님 차 타고 왔다 갔다 가는 거 말고 현장을 걸어서 가서 현장을 살펴야 할 거 아니냐. 예.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딱 한 달 후에 네. 거기 폭발 사고 났잖아요. 맞아요. 맞아. 폭발 사고 나고 그 외곽순환도로가 단절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분명히 사고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후에 거기를 싹 정비했는데 그게 도로공사 땅이다 보니까 네. 부천시도 경기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협약을 맺었어요. 아. 그 후에. 그래서 그 주위에 전부 정리를 하고 네. 시민한테 돌려주라. 그래서 거기에 지금 게이트볼장 또 뭐 족구장, 테니스장, 정구장, 아이들 인라인 스케이트장, 네. 농구장 이렇게 다 설비해서 호수공과 영상문화단지와 이 아파트 신도시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줬어요. 갑자기 자랑이 됐네요. 서진우 의원님은 그러니까 광역의원, 기초의원 분들은 네. 보좌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감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분의 역량이 100%다 그렇지. 드러나요. 그러네. 본인의 개인기야. 네. 본인이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그런데 제가 경기도 의원이 150명 정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몇 분 취재를 안 해요. 전 정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정책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많이 아시고 지역 다 샅샅이 돌아다니시면서 그래서 제가 취재를 많이 했었어요. 야, 둘이 좀 사전에 짠 건 아니죠? 제가 기자였을 때 네. 정말 150분 중에 네. 10명 정도만 정말 이분들만 기사 쓸 게 있다라고 아니 그때 그랬거든요. 잘했던 게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뭐 강덕구원도 도의원 했었잖아요. 그럼요. 도의장. 네. 그다음에 서진웅 네. 뭐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도의원 지금 네. 권칠승 수석 권칠승. 대변인. 권칠승. 네. 그때 맞네. 권칠승 국회의원도 저하고 같이 도의원을 했었고 지금 경기도당 위원장을 하고 있는 임종성 의원도 아 그러네. 뭐 저하고 도의원 출신 같이. 많구나. 그럼요. 국회의원이. 저기
고영인 의원도 그럼요. 안산에 예, 의원을 맞아요. 거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야,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 저희 8대 9대 그 경기도 의원들이 역량이 조금 있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상당히 높았어요. 그때 저희들이 그 무상급식 김상곤 교육감 아시죠? 네. 그렇죠. 예. 제가 10대 그 경기도 의원 들어갔는데 무상급식이 큰 아젠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지금 국힘의 전신이죠 한나라당 예. 세게 반대했거든요. 네. 그때 저희들이 엄청나게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막는 거예요. 네. 그때는 우리가 야당이었으니까. 근데 저희가 무상급식을 해냈죠. 그때 현장에 계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그 정치세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내부 총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있잖아요. 지금 아까 네. 이제 대표적인 지금 그 두 분이 지금 경쟁하는 그런 의원들이잖아요. 이상민이에요. 조웅천이에요. 서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 왜 그런 거예요? 자, 서준용 비서관은 내부 총질하는 의원들 심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심리 분석가는 아니지만 네. 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 좋다. 아니 윤석열 이 무자비한 정권이 우리 야당을 반국가단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니까 또 우리 국민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 추종 세력? 여기 다 그래. 뭐 공산주의 추종 세력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임 짜고 정치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응도 안 해. 그럼 아무 말도 없어. 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건가? 왜 말을 안 할까? 좀 그런 거 궁금한 거예요. 야, 저렇게 포괄적인 정권이 야당도 개무시하고 국민도 개무시하는데 왜 저들하고 싸우지 않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외부에서 우리를 해서 총질을 하면 내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또 내부로 총질해? 그러니까 이상민 오늘 같은 발언은 뭐냐면 이경 대변인 오늘 네. 같은 발언은 이상민 네. 언론 기사 중에 이상민이라는 이름을 가리고 이것을 말한 의원은 다음 중 누구일까요? 하면 100% 국민의힘 의원이야. 그럼. 아, 생각해봐. 이상민이라는 이름만 가리고 그 내용 그대로 사람들 들려줘봐. 누가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의원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과연? 그래서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제 밝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체성에 생각해요. 맞게. 입으로는 민주당의 철학과 정체성 얘기하면서 행보는 좀 다르게 하면 좀 추잡스럽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민주당 혁신 과제 좀 얘기를 할게요. 네. 민주당 뜯어고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이걸 진짜 중요하게 본다. 뭡니까? 제가 먼저 예. 네, 네. 저는 다 아시겠지만 인적 쇄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 어떻게 당이 바뀌겠습니까? 맞아요. 그거를 지금 저는 지지자들이 그렇게 주문하지. 더구나 내년 총선 매우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 승리해야 대선도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 그래서 그런 측면에 보면 저쪽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윤석열 저는 이렇게 국민 눈속임 공천을 할 것 같아요. 눈속임. 예. 자기 검사나 네.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내세워서 네. 정치 세대 교체했다. 개혁 공천했다. 물갈이 많이 인물 했다. 교체했다. 뭐 물갈이 공천했다. 이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눈속임 공천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럴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있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제대로 혁신 공천해야 된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네. 우리는 시스템 공천이잖아요. 네. 그럼 시스템을 또 보강하는 거예요. 아, 딱 하나. 예. 경선에서 예. 결선 투표제 도입해야 됩니다. 아,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현역은 한 명이고 네. 신인은 4-5명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현역이 또 이기죠. 그렇죠. 그 같이 경선 붙이면 현역이 유리하지. 그럼. 적어도 30% 이상은 가져가는데. 근데 늘. 여태까지 보면 저기 지방 그 자치단체 기초단체도 그렇고요. 저 도지사 경선에도 그렇고 결선 투표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유독 국회의원만 결선 투표 없어요. 지금은 결선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고 네. 그거를 최고위 의결 사항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에서도 뭐 이게 그 장경태 혁신위에서도 결선 투표 얘기를 계속 촉구를 했는데 이거 명확하게
의무조항으로 담지는 않고 해야 있어요. 한다. 해야 한다로 바뀌어야 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당원들이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정체성도 진짜 중요해요. 보고 네. 그 당의 신념도 보고 또 그 사람이 그 후보가 살아온 과정도 보고 네.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갈 건가 이 사람 살아온 거 보니까 말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것 같다 걸러야죠. 이게 정치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정치임을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서진웅 비서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 민생에 강하고 실용적이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치 이런 것을 탄탄히 좀 다져왔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요. 기초가 참 탄탄하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뭐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이분이 가슴으로 하는 쇼맨십이 정치. 없어요. 진짜 일만 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아예 없어요. 네. 그런 느낌이 아마 보는 시청자들에게 네. 전달되지 않을까? 이미 경기도 의원 재선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관료들한테 먹히지 않고 민생을 관철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 서진웅 후보. 어렵게 크고 자라서 그런지 이 불공정, 불공평 이런 것은 되게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불공정을 좀 줄이고 어떻게 하면 불평등을 좀 없애고 어떻게 하면 격차를 좀 해소해서 우리가 좀 기회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이게 바로 정치를 통해서 실현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포갑 정치를 보면서 여야 대화도 안 하고 민주주의는 후퇴시키고 자기 혼자 다 해버리고 그렇지.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청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다. 네. 저는 거기에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공정한 기회가 있는 세상 만들고 조금 얼마 힘듭니까? 지금 격차로서 양극화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정치의 제도와 입법과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꼭 국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목숨을 걸고 단식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윤석열 정권 더 이상 하루하지 않도록 바로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잡고 내년 총선 승리하고 대선 승리합시다. 아 좋습니다. 네. 화이팅! 자 보니까 부천 을은 서진웅입니다. 네. 그 서른 잡는 서진웅. 그렇게 아니 가면 되겠네.